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유동기 원장입니다. 자, 눈 밑에 주름이, 그 중에서도 눈 밑에 좀 자갈자갈하게 좀 가로주름이 생겼을 경우에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 보톡스로는 약간 효과가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 눈 밑에 가로주름, 잔잔한 자글자글한 가로주름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생기는 여러 주름, 눈가주름, 이마주름, 미간주름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피부 자체의 주름이라기보다는 해당 부위의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을 해서 그 수축된 결과로 주름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해당 부위에 보톡스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눈 밑에 있는 가로주름은 근육의 수축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부분의 진피층의 콜라겐이 점점점 얇아지고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하게 해당 부분의 진피층 자체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덜 침습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써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써마지 다들 아시죠? 고주파를 이용해서 1년에 한 번씩 또는 조금 심하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치료해서 피부의 콜라겐 양을 늘려서 피부를 쫀쫀하고 고무처럼 탱탱하게 만드는 거죠. 다만 일반 써마지는 눈 주변에 사용하기에는 그 써마지 팁이 한번 보실까요? 조금 크기가 크죠? 커서 좀 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않고요. 자, 보시면은 초록색의 눈 주변으로 쓸 수 있는 아이 써마지 팁이 있습니다. 눈 주변에 있는 진피층의 콜라겐을 서서히 늘림으로써 주름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건강하게 보이게 할 수 있죠. 이것은 덜 침습적이고 다음 타임도 거의 없는 그런 효과적인데요. 물론 아주 주름이 좀 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치료의 한계가 있습니다. 좀 심한 경우 대표적인 게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 경우겠죠. 조금 빠르신 분들은 50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아까 제가 자갈자갈한 주름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더 심해지면 그 주름이 점점 굵어지는데요. 이런 경우 써마지 할 수도 있지만 약간 부족할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고주파인데 직접 해당 부위 진피에다가 바늘을 찌르고 피부 속에서 고주파를 주는 치료를 하면 됩니다. 이거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늘이 25개 정도가 푹 들어가서 고주파를 푹 주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바늘이 3개짜리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해당 부분에 찔러서 조금 더 강력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써마지와는 다르게 진피 쪽에 직접 바늘이 들어가서 강력한 고주파를 발생하고 그럼으로써 해당 부분의 콜라겐을 자극시켜서 콜라겐을 생성시키고 그럼으로써 주름이 쫙 펴지는 걸 하죠. 두 가지를 비교하자면 아까 말했지만 정말 60대, 70대 정말 어느 정도 주름이 너무 굵은 경우에는 써마지로도 한계 있죠. 그리고 바늘 고주파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그네스라고 하는 고주파 장비, 그 중에서도 바늘이 3개짜리 장비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효과가 조금 강력한 것만큼 다운타임은 1, 2주 정도 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한 경우에는 아그네스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보통 50대에서 40대 조금 빨리 되시는 분은 30대 후반 중에서 써마지로 하기에는 조금 심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바늘이 25개 달려있는 바늘이 피부 진피내로 들어가서 써마지보다는 강력하게 아그네스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들어가는 시크릿이라는 장비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럼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선생님 최근에 주베룩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콜라겐을 잘 형성시켜 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주베룩은 눈 밑 쪽에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피부가 너무 얇고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베룩은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눈 밑에 주베룩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권하지 않고요. 다만 내가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라서 그런 에너지 베이스의 장비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리쥬란 같은 약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최근에 리쥬란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눈 주변 전용으로 아이 리쥬란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것을 눈 주변에 뭐 3, 4주 간격으로 한 3번, 조금 심할 경우 5번 정도 사용하면 아주 피부가 팽팽해지고 그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 선생님, 저 뭐 좀 비용적인 부분 또는 통증 부분 이런 거 다 싫어서 뭐 정말 약물로 할 수 없나요? 라고 한다면 뭐 없진 않죠. 스티바 같은 비타민 A 계열의 약물을 피부에다가 하루에 한 번씩 아주 얇게 꾸준히 뭐 1, 2년 이상 꾸준히 도포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고 그 주름이 조금씩 심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자칫 잘못 바르면 이거 자체가 자극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좀 붉어지고 각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의 감독하에 어떻게 바르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도를 받으시고 도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눈 밑에 있는 주름은 근육의 수축과 관계없이 노화에 의한 순수하게 진피층의 콜라겐이 줄어서 생기는 주름이기 때문에요. 진피층의 콜라겐 자체를 늘려주는 여러 가지 써마지, 시크릿, 아그네스와 같은 고주파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주사제로서 리쥬란 아이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피층 자체를 늘려주는 거죠. 자, 각각의 눈 밑 주름이 상태가 다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치료 선택은 아마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내원하시면 선생님들께서 환자분은 이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잘 설명해 줄 테니까 눈 밑에 가로주름이 조금 고민되시는 분들은 근처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내원하셔서 잘 치료받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